네,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수익도 쑥쑥 올라가면 좋겠죠. 자,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모의계좌에서 1등을 기록한 매니저죠. 신광섭 매니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단기 저점이다, 반등할 것이다 네.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급등이 바로 나왔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찝찝합니다. 아, 찝찝하세요? 네. 왜요? 왜냐하면 네. 이 반등이라는 크기 자체는 여러분들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까지는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이 반등? 네. 좀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무려 2% 가까운 급등세 나왔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죠. 제가 뭐 2주 연속이고 하고 뭐 1월 달에도 계속 많이 출연했죠. 1월 달에 제가 절반을 출연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지수 빠질 때 뭐 사라고 했죠.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지수 빠지면은 수익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찜찜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잠시 뒤에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마켓 조언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 오늘 인기 검색 종목에도 이 전기차 종목이 2종목이나 올라왔었거든요. 네. 주목이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테슬라가 그 모 리서치 기관에서의 그 투자기관 상향 보고서에 의해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래서 무려 뭐 주가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80달러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만 원, 4만 원, 뭐 이 정도까지 고가를 갱신하는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그렇게 무거웠던 LG화학 종목이 급등 나오고 뭐 2차 전지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5% 내외로 상승이 초반에 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지. 네. 자, 잠시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지금 사실 테슬라가 이전에 좀 많이 많았습니다. 뭐 폭발 사고도 있었고, 뭐 우주 스페이스라는 또 스페이스 A라는 회사도 있죠. 거기서 뭐 우주로 뭐 사람이 여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괴짜 관련된 이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 앨런 머스크인데 영화로 보면 이제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2차 전지주 과연 어떻게 될지 뭐 하나하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테슬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승을 준비하는 뭔가 화려한 꽃이 피는 듯한 단계에 좀 저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가 사실 국내가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공매도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애플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공매도 세력을 비웃듯이 뭐 20% 넘게 어제 급등이 나왔죠. 뭐 한간에서는 이제 공매도가 사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제 뭔가 사실 테슬라의 호재가 나왔을 때 그 공매도에 대한 손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쇼커버링 형식으로 환매수로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공매도를 친 투자자들의 환매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또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 물론 테슬라 주가가 이제 파나소닉 이 거래처인데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가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갈 호재짜리 아닙니다. 뉴스 아니라고 좀 판단되는데 조금 요란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테슬라 주가 제가 마지막 상승 뭔가 화려한 불꽃을 비치고 이제 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5가지 이유를 좀 대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요. 2차 전지 섹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죠. 이전에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뭐 코리아 서킷이나 AKH 바텍, 뭐 폴더버플이 잘 팔린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TV나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네. 테슬라 증설 라인이요. 국내 아시아 증시 포함해서 48%가 포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이 48% 중에서 3분의 2 정도 가량이 중국의 상하이나 뭐 이쪽에 좀 포진돼 있는데 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이
뭐 비즈니스라든지 관광 관련된 부분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품 공장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부품을 중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오늘 밤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알고 있는데 잠정 중단을 시켰던 부분이 있고, 제가 2차 전지 섹터는 사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어느 정도 다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이다. 그래서 가장 2차 전지 섹터를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죠. 바로 끝나지 않은 보조금 완화 이슈. 아무것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도 2017년도, 2018년도 때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55%, 60% 치고 올라가는데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완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0% 이하로 빠져서 19년도 결산에서는 42%밖에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미국도 커들로 위원장이 보조금 폐지했죠. 유럽도 아직 완화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은 뭔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가솔린이나 디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그러니까 셰일가스에 많이 영향을 받는 이런 글로벌 증시의 경제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은 보조금을 완화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갈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런 이슈가 완벽하게 마무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폐지가 되거나 폐지가 완화되거나 폐지가 다시 되돌림이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보조금,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지 2차 전지 섹터가 대세 상승을 갈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 주가죠. 테슬라 주가도 파동상 우파동 연장파동이 걸린 상황에서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 조정 이후에 마지막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 2차 전지 섹터 꼭지 찍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미국에 여러분들 브릿지워터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켰던 인물이 레이 달리오. 3월 달에 미국 시장이 하락한 데 대략 한 1조 원 넘게 풋옵션을 매수했던 인물인데 그 분이 운영하는 부분인데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을 이제부터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제가 인용된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테슬라. 전기차죠. 긍정론자들의 이의식들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뭐냐?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어찌 보면은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은 어찌 보면 나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아마 테슬라가 마지막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잘 정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 섹터 테슬라 연기돼서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 이 시장 급등에 대해서 찝찝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좀 반등이 멈출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시장이라는 건.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또 조정도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 너무나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까지 반등치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기준으로는 2145에서 2150. 오늘 종가 기준이 2157이죠. 네. 예. 뭐 코스닥도 같이 당연히 동생에게 따라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일단 제가 생각한 1차 반등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내일부터 뭔가 또 악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시장이 요즘 뉴스 플로우로 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악재가 뭘까요?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죠. 근데 뭐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뭐 퇴원은 조치한다, 뭐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오늘 또 16번째인가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자, 화면을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이제 반등의 마무리 국면에 돌입할 것 같고 최대 올라간다 해도 한 2200선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조건은 미국 시장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장중 반등에 그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 3,750인가요? 뭐 그 정도 한 1% 정도의 그 상방 반등 구간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찍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찍고 거기서 유지하면서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동안에 올라왔던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이다. 거기를 이제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만약에 장중반 등에 그치고 쭉 밀린다. 만약에 오늘 밤이나 내일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 카운팅이 시작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또는 차주부터 어떤 뉴스로 뭔가 그런 하락 카운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하나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국내나 중국 대발할 가능성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좀 시장이 좀 뒤틀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국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뭐 개파락 이후에 한 2% 정도 넘게 반등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205조나 단계별로 투입한다는 소식 대비해서 사실 반등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투입한다고 하면은 한 4에서 5%는 반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등이 조금 미지근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일부터 다시 좀 재차 다시 하락이 나올 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2003년도 때 사스를 뛰어넘었다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제가 찜찜하다는 이유 단 하나겠죠.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발하기도 전인데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저의 마켓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반등이 멈출 거다라고 보시는 거면 좀 희망적인 앞으로 잘 가줄 섹터는 어디서 알려주십니까? 네, 제 사실 뭐 있습니까? 네.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땐 또 이런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또 사야 할 때도 있고 또 쉬어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4시 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